안녕하세요. 오늘은 쿠버네티스 안전성 설정인 파드 리디니스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니스 게이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큐브스틱 갭 파드를 치실 때 이 오른쪽 끝에 리디니스 게이트에 해당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파드 리디니스 게이트를 이해하려면 파드가 어떻게 외부에서 호출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로드 포트, 로드 밸런서, 그리고 마지막 인그레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로드 밸런서와 인그레스는 외부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파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이 오늘 파드 리디니스 게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쿠버네티스 파드는 쿠버네티스 레이어에 속하는 거고, 외부에서 로드 밸런서가 이 파드를 호출할 텐데 이 로드 밸런서는 인프라 레이어에 속합니다. 결국은 쿠버네티스가 컨트롤하지 않는 외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인프라 레이어가. 인프라 레이어에서 속한 것 중에 하나가 AWS 클라우드이고요. AWS에서는 로드 밸런서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입니다. 결국은 AWS에서는 이 로드 밸런서가 ELB에 해당이 되고 ELB가 파드를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AWS에 있는 ELB, 즉 AWS 로드 밸런서에 대한 상태예요. 파드를 배포하거나 재실행이 되었는데 로드 밸런서가 가리키는 파드의 상태가 현재 이니셜 드레인의 상태입니다. 이니셜 상태는 로드 밸런서가 새로운 파드에 연결하기 위한 초기화 단계예요. 이때는 로드 밸런서가 호출을 당하면 새로운 파드로 트래픽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레이닝은 로드 밸런서가 연결되어 있는 파드를 제거하는 중이에요. 제거하는 중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가 요청을 받으면 이 또한 이니셜처럼 트래픽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대로 상태라면 로드 밸런서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당연히 예상컨대 OXX 500번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니셜 단계도 트래픽을 받지 않고 드레인 상태도 트래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파드도 지금 트래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즉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보신 거는 인프라 레이어 단에서 파드 트래픽 전환을 잘못하는 케이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파드 리디니스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레이어 단에서 트래픽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기능이고요. AWS ELB 입장에서는 이니셜이 먼저 정상 상태가 된 후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걸 드레이닝 시작합니다. 즉 제거를 시작합니다. 아까 문제점을 보면 새로운 파드가 이니셜과 그 다음에 기존 파드 드레이닝, 즉 제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찰나의 순간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오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파드 리디니스 게이트 옵션을 활성화하면 먼저 새로운 파드 이니셜이 끝나야 여기 이니셜이 헬시가 됐죠. 정상 상태가 돼야 기존 파드가 드레이닝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디니스 게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정말 저희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과정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AWS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 깃허브에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방금 발표자에서 보여드렸던 깃허브 링크를 가면 저의 깃허브 레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 1.30에서 실습을 진행을 했고 헬름 파일을 사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헬름 파일은 헬름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ALB 컨트롤러만 필요했기 때문에 ALB 컨트롤러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했던 테스트했던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씩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HTTPin이라는 HTTP 파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파드이고 콩이라는 이 기업에서
배포하는 HTTP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인그레스 서비스를 당연히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페이싱으로 노출을 시켜서 만약에 실습하실 때 이거 노출을 하면 안 되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배포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은 AWS 콘솔에서 로드 밸런서가 잘 생성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 메뉴 가면 액티브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가 가리키는 타겟 그룹 파드가 되겠죠? 파드도 잘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의 도메인을 사용을 해서 호출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해볼게요. 네, 호출하면 이렇게 HTTP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제 파드 응답이에요. 여기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 발표 자리에서 보여드렸던 파드를 재실행했을 때 이니셜과 드레이닝이 동시에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드를 재부팅하면 되겠죠. 파드는 디플로이먼트로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 HTTP 빈을 롤아웃 리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롤아웃 리스타트를 통해서 이 디플로이먼트를 재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드 밸런서의 파드의 타겟이 아까 발표자에서 보신 것처럼 이 상태가 되는지 계속 제가 새로 고침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로드 밸런서 상태를 오른쪽 창에 두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왼쪽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파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게요. 네, watch라는 명령을 쓰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편합니다. 그래서 watch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롤아웃 리스타트로 파드를 재실행 할게요. 그러면 이 파드를 재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파드가 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고침을 계속 해볼게요. 이 러닝이 돼야 AWS 로드 밸런서의 새로운 파드가 타겟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를게요. 네, 파드가 러닝 되자마자 드레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파드가 터미네이트 되니까 드레이닝 상태 됐습니다. 즉 파드가 러닝 터미네이팅 공존하니까 로드 밸런서 입장에서도 파드를 제거하는 드레이닝, 그리고 새로운 파드 등록하는 이니셜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니셜이 끝나면 헬스가 되죠. 근데 아까 파드가 제거되는 것과 등록되는 이니셜이 동시에 있으니까 어떠한 파드도 트래픽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즉 LB 입장에선 트래픽을 못 받는 상황이죠. 파드 레디니스 게이트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를 방금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마다 다릅니다. 쿠버테스는 파드니스 레디니스라는 게이트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제공해주고, 실제로 그 레디니스 게이트를 기능을 담당하는 거는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합니다. AWS에서는 AWS ALB 컨트롤러가 담당하고, 그 옵션 가이드에 따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는 이 파드 컨디션을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그 컨디션이 바로 레디니스 게이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불렀던 레디니스 게이트에는 파드의 하나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 설정 방법은 네임스페이스에 레이블 인젝션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디폴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ELB 버전 2에 대한 레이블을 인젝션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설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에 대한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드 레디니스 게이트웨이에서 컨피그레이션 메뉴에 네임스페이스에 인젝션 하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저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인젝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습하는 파드와 인그레스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대로 인젝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디폴트에 레이블이 됐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야물을 추출하면 레이블의 인젝션이 이네이블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풀스택 get path -wide를 하면 이 레드인스케이트가 지금은 넌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컨디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파드를 재실행한 것처럼 다시 파드를 재실행하면 재실행된 파드는 이 레드인스케이트라는 이 하나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새로운 파드는 레드인스케이트라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 이 레드인스케이트 외에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AWS가 아닌 환경에서는 각 담당한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이 업데이트를 하겠죠. 네. 조금 오래 걸리네요. 아마 네, 이렇게 보면 레드인스케이트가 0일에서 1로 바뀌었죠. 그러면 AWS 이제 콘솔에서 다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아까 적용 전과 적용 후가 뭐가 다른지 AWS 콘솔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할게요. 아래에서는 파드 상태를 조회하는 명령어를 watch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레드인스케이트 속성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 터민 쉘에서는 파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드를 재실행하면 파드가 새로운 게 뜨고, 이 파드는 레드인스케이트가 처음에 0일, 즉 false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파드가 ready가 되면 ALB 컨트롤러가 AWS 로드 밸런서에 타겟에 파드를 추가할 겁니다. 네, 지금이네요. ready가 됐죠. 레드가 됐지만 레드인스케이트는 아직 false이네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 파드가 레디여서 지금 이니셜이 됐고, 이니셜이 끝나야 이 파드 레드인스케이트가 true가 될 겁니다. 한 10초에서 15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LB 컨트롤러가 헬시가 됐으니까 레드인스케이트를 true로 바꾸고, 그 다음에야 이제 기존 거를 AWS 로드 밸런서에 제거를 합니다. 드레이닝 상태죠.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요약을 하면, 이 파드가 외부에서 호출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이 안전성이라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레이어뿐만 아니라 인프라 레이어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옵션 중에 하나가 파드 레드인스케이트였고, 그 옵션은 로드 밸런서에서 파드를 호출하는 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